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마케팅 신문에 또 재미난 기사가 하나 나서 기사 다시 읽어주기 강의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신문 기사의 제목부터가요. 재밌습니다. SWOT, 그러니까 SWOT로 본 위기 탈출 다단계. 차별화된 제품력 인기 스마트폰 5천만 시대 SNS 적극 활용해야. 자, 이러한 테마인데요. 자, SWOT가 뭔지를 알고 계시죠? SWOT. S는 아신 것처럼 스트렝스, 강점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W는 weakness, 약점. 그리고 O는 opportunity, 그래서 기회. 그리고 T는 threat, 그래서 위협이라는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마케팅을 분석하는 기법이죠. 자, SWOT로 본 위기 탈출 다단계. 이러한 지금 제목이 있는 이유가 위기 탈출 다단계. 자, 이런 제목이 지금 최근 이 다단계 업계가요. 1995년 7월 6일부터 어떤 제도권 안에서 시작이 돼서 25년, 26년 정도를 좀 지나고 있는데, 거의, 뭐, 한두 번 빼놓고 거의 10%, 20% 이상씩 성장을 해왔는데 불구하고, 최근 2016년부터 이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현재 한 5조 한 2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2016년, 17, 18, 19, 20년, 현재 5년 요 기간 동안 이 업계의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둔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어떤 위기가 봉착하지 않았냐, 한계가 오지 않았냐, 이런 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기 탈출 다단계라는 제목인데, 자, 한번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서두 좀 들어갈게요. 서두는 경제 성장률과 대비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다단계 판매 업계의 기조가 바뀌면서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정체 상태가 지금 4, 5년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경제 성장률보다 더 큰 성장세를 보였던 다단계 업계였는데 불구하고 지금 경제 성장률 그런 경제 성장률 지금 저희가 저성장 기조죠. 한 2%, 3% 이런 기조인데 이 다단계 업계도 역시 저성장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경제의 부정적 상황, 메르스 사태 등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왔던 모습과는 달리 2016년, 2017년 요 기간에는 이제 가상화폐 이런 여파 때문에도 있었지만 이 시기에 그랬고요.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가 과거 오일 쇼크의 위기 속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났듯이 업계 역시 현 상황을 벗어날 충분한 자원과 잠재를 갖추고 있어 위기를 딛고 극복하자는 희망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SWOT 분석 방식으로 현재 업계가 직면한 위협과 약점, 그리고 이 난관을 타개할 강점과 기회에 대해 짚어봤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자, 이 그림을 참 잘 만들어 놨네요. 방금 본 것처럼. 자,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자, 먼저 강점, 스트렝스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키워드만 일단 볼 건데요. 강점의 키워드는 트렌드 선도할 제품 다수 포진. 트렌드를 선도할 제품들이 지금 이 업계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제품력 인정. 예, 요번에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하면서 어떤 제품들이 좀 인정을 받는 이러한 부분들이 강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강점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트렌드 선도의 제품 다수 포진, 그리고 제품력 인정, 조금 저 개인적으로 약간 갸우뚱하지만 일단 강점의 부분이 있고요. 자, 약점은 국내 경제 상황의 타격.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재난 긴급 지원금까지 지금 이런 발동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러한 어떤 타격을 가지고 있고,
집단 활동 자제 권고로 사업 원동력 상실. 예, 지금 모든 업체들이 현재 그런 행사라든가 어떤 미팅이라든가 거의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줌을 활용해서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지금 미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오프라인 행사나 또 이런 동기부여 미팅들이 꼭 필요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점으로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회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 자, SNS 활용 판매원 좋은 본보기로 작용. 예, 요거 부분도 지금 이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도요, 이 SNS 마케팅을 활용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저는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기회적인 부분이 해외 시장 개척. 예, 한국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해서 한국보다는 다른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이건 분명한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예, 어떤 어떠한 또 위험을 갖고 있냐? 온라인 시장을 확대되는 부분들. SNS 마케팅을 활용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미 온라인 시장은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많은 시장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시장도 이 온라인 시장을 많이 뺏기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현재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기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온라인 시장과 이런 SNS 마케팅을 접목시키지 못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이 업계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될 거라 생각 믿고 있고요. 그리고 허위 과대 광고 이런 게 하나의 위험이 될 수 있죠. 요즘에 또 이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또 허위 과대 광고를 해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지금 말씀드렸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이제 하나씩 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점. 최근 다단계 업계에서 유통 트렌드를 선도할 제품들을 잇따라 보이면서 눈도장을 받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큰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우수성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부정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 트렌드를 선도할 제품이다.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떠한 부분들인가 한번 볼게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건 웅진, 릴리에트, 퍼플류 등의 기업이 그 예다. 웅진, 릴리에트와 퍼플류를 좀 회사를 많이 띄워주는 것 같아요. 이 마케팅 신문이. 자, 웅진, 릴리에트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에 기반한 간편 대용식, 식사 대용식을 출시했으며, 퍼플류 역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적용한 화장품, 지옴셀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요거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죠.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제가 요즘 찾아봤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요, 여기 마이크로바이옴, 저처럼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말로, 미생물이 마이크로브, 그리고 생태계가 바이옴, 그래서 합쳐서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이렇게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말로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를 일컫는다.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수는 순수한 인체의 세포수보다 2배 이상 많고, 사람의 인체가 한 60조 개에서 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2배 많고, 유전자 수는 100배 이상 많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미생물을 빼놓고 인간의 유전자를 논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제2의 게놈이라 부르기도 한다.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세포나 유전자 계속 지금 게놈 프로젝트에서 연구를 해도요, 이런 어떤 지금 말씀드린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우리 쉽게 보면 장내 유해균과 유익균 이런 장내 어떤 환경들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할 수 있어
신약 개발 및 불치병 치료법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식품, 화장품, 치료제 개발에 쓰인다. 다만 이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연구는 대부분 초기 단계여서 제품 개발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 환경경제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적극 활용한 이러한 제품들이 지금 이 업계에 출시되고 있다. 예, 이게 컨셉일지, 컨셉 아니야. 이미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이러한 제품들도 있다는 얘기가 하나의 강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회사, 특정 회사만의 강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아무튼 마이크로바이옴 제품들,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트렌드와 말리면서 맞춤형 화장품이 뷰티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아미코젠 퍼시픽, 파이진 글로벌 등은 유전자 검사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유전자 검사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이건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이게 참 좀 말이 많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유전자 BTC 검사라고 하죠. 그 검사를 저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비타민C를 좀 챙겨 먹어야 되는 그러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피부적인 부분에서 약간 색소 침착, 이러한 유전자가 좀 안 좋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떤 제품과 이제 맞춤형을 맞춰주는데, 이게 좀 너무 자의적인, 좀 주관적인 어떤 형태로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이게 솔루션이 제공이 되면 좋은데, 그냥 하나의 마케팅용으로 자신의 자사 제품을 좀 끼워 맞추기 형태로 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한계를 느껴서 이게 아직까지 쉽지가 않구나 생각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분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VR,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컨텐츠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한 글로벌 플랫폼 솔루션 GPS도 업계 제품 범주 확대에 기여하면서 눈길을 끈다.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과연 이 버추얼 상품이, 사실 이 부분이 되려면요, 우리나라의 이 다단계에 관련된 법이 좀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면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상품화를 못 시키잖아요. 컨텐츠. 물론 뭐 지금처럼 뭐 이 컨텐츠를 무형의 상품도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통이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의 제품의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형의 제품만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 한계성을 많이 갖고 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런 GPS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 컨텐츠보다도 월 사용료와 휴대폰처럼, 그리고 이 기기를 사실 돈을 주고 좀 비싼 가격에 좀 사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 구조가 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가 판매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을 꼽힌다. 판매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도 요소를 꼽힌다. 애터미, 지쿱, 에이필드 등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를 늘려가는 방식을 표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매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회사도 돈을 벌고 소비자도 정말 많은 혜택들을 받는데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더더욱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업자, 소비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이 업계도 전문가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이 소비자 마케팅이 과연 사업자들에게도 득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튼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다단계 판매 사업자 주요 정보에 따르면 2008년 등록된 다단계 판매원 수는 2008년입니다. 판매원 수는 309만 명 정도였는데 이중 후원수당을 받아간 판매원은 105만 명, 즉 33.98%가 후원수당을 받아갔습니다. 10년 뒤인 2018년에는 전체 판매원 2018년 900만 시대인데 이 900만 명 중에서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은 156만 명, 실제 17.27%. 10년 전에는 후원수당을 받아갔던 판매원이 33.98%였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17.27%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는 거죠. 즉 자가소비 목적으로 등록한 판매원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마케팅 구조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부분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사업자 마케팅 시절에는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후원수당을 받아가는 판매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3분의 1 이상이. 그런데 이 소비자 마케팅 구조로 변화하면서 16.71%로 감소했다. 즉 회사는 돈을 벌어요. 그런데 소비자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가소비 목적으로. 정작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사업자 마케팅 시절에는 그 역시도 그때도 회사는 돈을 벌어요. 사업자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그때의 소비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많이 양산했습니다. 사실 마케팅 시절에는. 소비자는 곧 피해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것이 소비자 마케팅 구조로 좀 바뀌면서 이제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들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로 인해서 많은 또 사업자의 돈이 안 되는 구조가 나오게 된 것도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이런 자가 소비 목적의 소비자들은 소비자인 건데 사업자와 소비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정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돈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소비자는 말 그대로 자가 소비 목적의 소비자로서 관리하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제 파트너 중에 부업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번 코로나 여파로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그래서 이제 그 실업급여를 신청을 오늘 하는데 거기서 아예 공지가 떠요. 아메이나 애터미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라고. 거기서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으면요, 즉 다단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제출해야 되면 자기는 자가소비 목적의 소비자라는 그런 증명서를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회원 탈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가소비 목적의 소비자를 증명하면은 자기는 수당을 벌 사람이 아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내가 소비자가 곧 사업자, 즉 내가 회원 가입만 하면 사업자인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자가소비 목적의 소비자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 구분을 지어서 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이제는 정말 사업자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저는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사업을 좀 추구할 거고요. 그러한 이 사업에 진행하는 트렌드, 이제는 1인 셀러가 사업의 주체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그런 1인 셀러의 멤버십을 만들어가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를 제가 한번 열어보려고 계속적으로 제가 주장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건강기능식품의 점유율이 큰 다단계 판매 업계는 건강기능식품의 우수성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뭐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강점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약점이 뭐냐? 외환위기 때인 1997년 한국의 경제는 위기를 맞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단계 판매 업계에는 실업자들이 대거 몰렸다. IMF의 여파로 실업 공포증이 확산되면서 다단계는 불법이다라는 배타적 성격을 보였던 사람들의 오해와 억측이 불식됨과 동시에 다단계 판매 산업이 난관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다단계 판매 시장에 주부, 자영업자, 직장인 등이 유입됐고 IMF 이후에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됐죠. 하이리빙과 노이품 하우스 등 중저가 생활용품 판매를 지향하는 업체들은 실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잇따른 회원가입으로 영업 활성화에 호기를 맞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업계는 전년 대비 약 20%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였다. 도리어 IMF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는 하나의 호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도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다단계 업계는 큰 성장폭을 보였습니다. 미국 금융 위기가 글로벌 신용 경색을 일으키면서 세계 실물 경기가 급속히 침체됐고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경제 여건도 갈수록 악화했다. 세계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됐고 이 여파로 2008년 국내 성장률은 3%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하기 이르렀다. 이제 IMF 2008년 얘기인데요. 보신 것처럼 한국은 전년도 2007년 대비해서 2.8%포인트 감소하는 이런 성장률을 보였는데 다단계 업계는요 20.3%가 성장률이었어요. 이때 도리어 엄청난 성장을 맞이했던. 근데 지금 약점이라는 게 이러한 다단계 업계인데 불구하고 같은 기간 업체는 부정적인 국내 경제 상황과는 반대로 이거 2008년 얘기죠. 매출이 전년 대비 20.3% 증가하면서 외형 확장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공정위가 다단계 판매 업체 주요 정보를 공개한 2003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기도 하다. 이동전화, 인터넷 등 통신 관련 상품 매출액의 증가가 전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2008년도에는 도리어 이런 경제 성장률은 다운됐지만 이 업계는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후 국내 경제 성장률이 2010년 6.8%에서 2010년 3.2%, 2015년 2.8%로 하락세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다단계 판매 업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14.6% 성장에 최초로 5조 원대를 돌파했다. 2015년 얘기예요. 보신 것처럼 2015년까지는 쭉 이때 빼놓고는 12%, 16.4%, 13.4%, 19.9%, 13.9%, 14.6% 거의 10% 이상대의 성장률이었는데 이제 16년이 뚝 떨어졌죠. 만성장을 했고 한국 경제도 이렇게 성장률이 한 3에서 2%대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시점인데 저성장 기조인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다단계 판매 업계는 2015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14.6% 성장에 최초로 5조 원대를 돌파하는 이러한 시장인데 불구하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왜 위험이냐? 하지만 예년과 달리 다단계 판매 업계는 코로나19 사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사태 진정을 위해 집단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나서면서 제품 구매, 반품 등을 제외한 업무를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했다. 특히 다단계 판매원들의 사업 근간이 되어온 설명회, 세미나 등이 잇따라 지도되면서 최근에는 사기가 떨어진 판매원들의 하소연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예. 업계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온라인 활용 저조, 청년 사업자의 부재, 무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각종 불합리한 규제 등을 그 원인에 꼽았다.
예. 자, 이 부분은요, 앞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도 온라인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년 사업자의 부재? 정말 이 네트워크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이 나이가 대가 점점 좀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 야, 이런 원인들이라고 하는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일부 상위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매출 하락이 뚜렷해지면서 업계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라면서도 과거 공유 마케팅, 포인트 마케팅 등으로 매출이 곤두박질 치기도 했지만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는 불법 업체보다 훨씬 더 강인한 성능을 갖고 있어 전체 매출 5조 원대로 복귀한 저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 개인적으로 2016, 17, 18, 19, 20 이 5년이 이런 어떤 그 계속적인 이렇게 좀 조정기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다시 한번 급성장을 할 거라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시대의 변화에 이 업계가 얼마나 좀 따라갈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기회적인 부분을 볼게요. 다단계 판매에 있어서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기회라는 것이 반드시 새로운 회사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새로운 회사에 줄 서기 하면 돈 버는지 아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분명히 어떤 회사가 오픈을 하면 거품에 빠져봐야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 알고요. 그래서 최소한 1년, 3년, 5년은 지나봐야 이 회사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에 몇 달 동안은 거품이 빠질 전까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기업에서 그런 초창기 때 오픈할 때 많은 제안들이 오고, 물론 또 기존 기업에서도 새로운 마케팅을 시작할 때 속된 판을 좀 바꿀 수 있을 때 좋은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는데 그 몇 달 돈 벌려고 몇십 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그런 어떤 신뢰를 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덤벼들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다단계 업계에서 최대의 기회로 여겨졌던 사례들을 꼼꼼히 찾아보면 기회라는 것은 새롭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어떤 기업이 참 답이 없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기업의 기회가 새롭게 온 게 아니라 새롭게 발견된 거죠. 그 새롭게 발견하는 기업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자, 먼저 젊은 층 사업자들이 비교적 대거 포진해 있는 업체의 경우 20, 30대 판매원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SNS의 이용률이 증가했고 영향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아메이, 뉴스킨 코리아, 한국 허벌라이프 등의 기업을 비롯해 최근에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도 유튜브, 블로그 등 SNS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런 SNS 마케팅을 네트워크 마케팅에 얼마나 잘 적절하게 접목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적인 부분이 다수의 업체에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것도 업계의 기회로 꼽힌다. 비근한 사례로는 지쿠본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으며 한국의 글로벌 운영 본부가 있는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 역시 베트남 시장의 신규 라이센스를 획득한 바 있다. 이는 해외 시장을 진출 계획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을 더 덧붙이자면요. 분명히 지쿠비 베트남 진출하고 맞아요. 시크릿도 진출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시장이 그리 만만한 시장이 아니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에서 지금 한국 정부랑 지금 굉장히 좀 사이가 벌어진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 베트남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또 무슨 이렇게 제약들이 많더라고요. 최소한 2, 3년 이상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작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지금 지쿠베의 많은 리더들이 막 뛰어들었다가 자기 체력 낭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돼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휴앤타일랜드라고 하는 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저는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태국 시장도 몇 년을 고생했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태국도 셧다운이 걸려서 10시 이후에는 지금 통행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약간 주춤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태국 같은 경우를 제가 지금 2, 3년 정도, 2년 이상 지켜보니까 그렇게 쉽게 해외 시장이 펑펑 원하는 데 뚫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외국계 기업의 아메이나 국내 기업 애텀이나 이런 기업들과 국내에서 경쟁해서 그 회사들을 이긴다는 거는 솔직히 어불성설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포스트 애텀이나 포스트 애터미가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될 것이냐, 저는 해외 기업,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런 이제 애터미도 좀 포스트 애터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터미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작년에 또 1조 매출을 기록했고, 이제 이 두 개, 양대, 두 기둥, 아메이와 애터미가 이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두 기둥이라면, 그 포스트 애터미, 또 그런 기업들, 포스트 아메이 그런 기업들이 받치는 형태로 진행될 거고, 그러한 이진급의 또 기업들은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 뭔가 재미를 보아야 될 타이밍인 건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레트 위협.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에 편승한 일부 다단계 판매원의 허위, 과대 광고 역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판매원들이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자사 제품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선전한 것이다. 항상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업자들이 있죠.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는요, 아예 회사의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 이상으로는 아예 온라인 상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과대 광고 금지, 주의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계속 팝업도 띄우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대 광고를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기업들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 못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 이 과대 광고 때문에 그래요. 사업자들이 이걸 좀 잘 지켜줄 수 있다면, 그리고 가격 정책도 이런 덤핑 제품이 나오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덤핑 제품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런 과대 광고, 허위 광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SS 마케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업자들이 좀 정확히 그걸 이해를 하고, 좀 자기 하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좀 진행하면 좋겠고요. SNS는 업계의 외연 확대에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으나, 각 기업의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판매원들의 홍보 수단인 만큼 판매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며 전형적인 오프라인 사업인 다단계 판매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말 맞는 말이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정말 가장 큰 변화가 지금 느껴지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보조였다면 이제는 오프라인이 온라인의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도 온라인을 어떤 홍보와 마케팅 기본이 되면서 보조적으로 이런 오프라인 미팅과 세미나, 또 오프라인 어떤 부분들이 보조를 맞춘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방향에서 좀 많이 지금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시장은 2017년 94조, 2018년 115조, 113조, 2019년에 135조로 해마다 20%가량 성장하고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매출이 이제 5조 대밖에 안 되는데, 이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는 135조,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실제로 업계 위협적 요소로 다가온다. 건강기능식품협회가 2016년부터 3년간 전국 5,0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 조사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에는 온라인 유통 채널로의 구매자 유입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2018년 건강기능식품 구매 점유율, 구매 건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인터넷몰에서 35.9%, 홈쇼핑도 여기 들어가겠죠? 35.9%, 대형 할인점이 15.5%, 다단계 판매가 12.5%, 약국이 10.9% 등 항목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이 온라인 이 판매가 워낙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다단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풀어가는 회사가 앞으로의 새로운 강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단계 판매 업체 수, 판매원 등이 해마다 증가해 시장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위 업체들에게는 신규 업체의 등장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지만 중소업체들에게는 판매원 이동으로 인한 큰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판매원 이탈 방지와 신규 판매원 유입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또 위협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실제 저희 조직 내에서도요, 사업자와 소비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 지금 인원수 지금 1000만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런 인원수로 할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한계를 이런 온라인과의 접목을 통해서 또 사업자, 소비자를 구분하고 전문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분명히 창출될 것이다. 저는 1인 셀러, 멤버십,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가 분명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국내에 그러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또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하는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리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다단계 업계의 위기 탈출 다단계라는 제목의 SWOT로 본 이 다단계 업계에 대한 흐름을 봤는데요. 참 올해 이 코로나 포스트 이후에 이 다단계 업계가 어떻게 갈 것인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예측하기보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제 이루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이었습니다.